개인 채무 상담, 개인 채무 상담, 추심 대응, 추심 대응, 연대 보증, 연대 보증, 금융 사기, 금융 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사금융, 네, 지금 빛보다 빛나는 삶 진보당과 함께라는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서민들은 생계의 크나큰 위협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서민들은 대출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면목 아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았고, 대출 확대 정책을 펴서 가계부채가 국가 부채보다 많이 늘어나 국민들은 또다시 고통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 등이 고금리 시대가 되자 은행은 역대 최대 이윤을 남기고 서민은 이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금의 위생위기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대출을 확대해서 빚으로 버티게 한 결과입니다. 한계사항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은 가족에게도 주변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혼자 감당하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진보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가계부채 119 경주센터를 발족하게 되었고, 경주 시민분들께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당원 주미입니다. 저희 진보당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60시간의 금융복지 상담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전국에서 총 46명의 당원들이 이를 수료하였습니다. 진보당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과정을 수료한 후에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대전에서 진보당 금융복지상담사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먼저 가계부채 119 센터를 개설하였고, 이후에 상담 전화가 폭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가계부채 119 센터를 개설하고 전화 및 상담 창구를 준비하여 각 지역의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번호는 1660-1190 그리고 홈페이지 가계부채119.com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저희 진보당 가계부채 119 센터는 주빌리은행 그리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은 2015년부터 뜻있는 시민들의 기부로 빚의 늪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전액 소각하고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운동을 진행을 하였고요.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불평등한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금융복지상담협회는 가정의 재무상태 진단을 통해 왜곡된 현금 흐름 그리고 악성화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금융복지상담사의 자격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보당은 이 두 단체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화가 많이 폭주를 했는데요. 3월부터는 지금까지 한 5,000콜 이상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2,000건 이상의 상담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6월 26일 오늘 경주에서도 진보당 가계부채 119 경주센터를 발족하여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주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자분 질문하신 거를 잠깐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빚을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빚 연체가 되게 장기간 오래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법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는 방법도 몰라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빚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 빚을 많이 권하는 나라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만 원 소액이라도 대출을 잘못 받게 되면 불법 채권 추심을 받게 되고 장기간 그거에 노출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이 진보당에서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종득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경주에서는 한 사람 제가 강의를 들었었고요. 네, 같이 지금 팀을 꾸리게 되신 분들도 그 워크숍을 이용을 해서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이 사람들이 빚을 지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내가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은행이나 뭐 제2금융 그리고 뭐 사채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빚은 오히려 이 사회가 빚을 더 권하는 사회였고 대출을 더 하게끔 권장을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하면 이 대출의 빚에서 벗어나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빚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있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의 힘이 더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채무자의 능력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의 빚을 지게끔 해버리게 되면 은행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은행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직 채무자에게만 잘못이 있다라는 인식과 언론 플레이가 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교육 과정에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8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8시간씩 해서 총 60시간의 수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복지 상담 철학, 여기도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복지 상담에 대한 이해, 아까 말씀드린 금융환경, 가계 재무구조 이해, 정부 정책과 그리고 가계 재무구조, 그리고 투기 이론, 행동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소비 이해, 그리고 제도와 상품, 금융상품의 이해, 사회보험,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금융 상품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걸 좀 심도 있게 배웠고요. 그리고 금융복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실습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현금 흐름을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재무 구조 이해, 그리고 통장 시스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채무 조정, 워낙 불법 추심 제도가 저희가 모르게 생활 속에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공적 채무 조정, 그리고 채무 조정에서 사적 채무 조정,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담센터를 운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 있고 개인 채무가 개인의 문제로만 지급이 되는 게 정당한가, 정당한가, 이런 고민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사회 구조적인 이 현상들, 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빚을 지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가계의 생존의 위기가 계속 확대되고 폭발할 위기까지 닥쳐있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활동은요, 우선 상담소를 사무실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찾아가는 민생 상담 적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선 길거리마다 이제 현수막을 게시를 할 거고요. 선전 홍보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해서 널리 소문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밀집 지역, 특히 아파트, 서민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상담 부스를 설치해서 아파트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곁으로 다가갈 거고요. 또 사각지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해서 일터로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그래서 낮 시간에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가까이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빈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 방도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혼자 고민 끙끙하는 그런 아픔들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어쨌건 저희들이 진보당이 앞장서서 사람이 진정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네, 기자회견문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가계부채 119 경주센터 발족 기자회견문. 예고된 재난, 가계부채 폭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는 2,000조 원에 육박했고 숨어있는 빚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3,000조 원에 달한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 대출금리 인상, 물가 고공행진, 공공요금 폭탄까지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빚도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부는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폐업하고 가압류 통지까지 받는 한계 상황에 몰린 끝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를 끼쳐서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린 월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하고 세상을 등진 성남 모녀의 말입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 빚지지 않고 살 수 없는 사회가 심각한 가계부채 재난 상황을 만들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정책의 문제다. 위기는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은행과 에너지기업은 이자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들을 규제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들에만 각각 2조 가까운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각종 조건을 내다 걸면서 대출금리를 15.9%나 매기는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는 가계부채 긴급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의 목숨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진보당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금융복지 상담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직접 가계부채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가계부채 119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도 양성 프로그램과 워크숍에 참가하였고 지금부터 경주에서도 가계부채 119 경주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노동 현장과 아파트, 시민들의 생활 거점으로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119 센터로 접수되는 사연들은 하나하나 다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서민들의 빚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이때 직접 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빚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당은 민생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경주시민 여러분, 빚이 아닌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23년 6월 26일 진보당 경주시위원회.